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의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쳐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뿜이 아버지. 기억하시네요. 아, 예. 1년 만에 거의 저희가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들어 처음 뵙는 거 맞죠? 저도 어제 대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워낙 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맞아요. 새해 첫 방송이라는 걸 맞아요. 어제 알았어요. 네. 이게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새해 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나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그 많은 분들 만나뵀지만 새로운 질문이라서 아, 정말요? 네네.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어떤 네. 셋째 계획 그냥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저희 가족 그냥 다 건강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애들 잘 키우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 뽀미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갈수록 살이 빠지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몸무게 자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죠? 아무래도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애 때문에 네. 뿜이가 또 기쁨은 주지만 체중은 또 좋은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도 하고 뭐 좋은 거죠? 일석이조긴 하죠. 모든 걸 감수하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교원 씨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포괄임금제 관련된 부분인데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이후로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네. 이걸 초과하는 시간은 근로자랑 사용자랑 합의해서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 경우에도 50% 이상의 가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 등 뭐 일부의 얘기죠. 보통의 월급제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현재 못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짜 야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을 품게 되고요. 네. 이게 가능한 게 지금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때문인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사례 2가지로 안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학원 데스크 알바를 하기로 한 A씨는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주 6일을 근무하는데 매일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없고요. 또 법정 휴무일이나 주말 근무에도 추가 수당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A씨가 알아본 바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초과 수당으로 초과한 만큼 1.5배의 임금을 받으면서 주말에 근무할 게 될 때도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인데 계약서상에는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적인 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갑인 학원은 을인 저의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야간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30여 명 규모의 중소 홍보 대행사를 다녔던 B씨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기자를 꿈꾸다가 뜻을 접고 중소 홍보 대행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홍보 분야에서는 이름이 있는 업체였지만 근로자들의 사정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홍보 대행사 특성상 외근이 잦았고요. 또 외근을 마친 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마무리하면 보통 10시쯤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에 열리는 홍보 행사가 있을 때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휴일이면은 툭하고 전화를 걸어와서 업무 얘기를 하는 상사에게 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객을 따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려고 치면은 밤샘 준비는 기본이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근무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이 예정된 경우는 당해 임금은 법정 수당을 포함한 총액 임금으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헷갈리기만 한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파헤쳐 보자입니다. 네, 자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포괄 임금제란 뭐다 이렇게 확실한 개념 잡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은 이제 기본급을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당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기본급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그냥 월급으로 그 안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월급 3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일하는 거 다 모든 걸 포함한 시간이야, 모든 걸 포함한 임금이야라고 한다면 포괄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는 기본급을 정하더라도 그냥 일정 수당을 나눠 가지고 이거는 연장 수당이야라고 이래서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 기본급하고 100만 원 연장 수당이야라고 하는 계약을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포함돼 있다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제도거든요. 판례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판례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고 네.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명시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두 가지 요건인데요. 다만 노동부는 이 판례 요건과 다르게 좀 더 폭넓게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추세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부분이 장시간 근로랑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노동부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정확한 어떤 지침으로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의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이런 변화된 움직임에 따라 BBQ라든지 UMF라든지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 같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선제적으로 폐지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사례를 좀 보니까 모두 이 계약서에 업주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된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사례 A씨와 B씨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이 포괄임금제 때문에 수당을 따로 못 받는 상황인가요? 우선 제가 판례 기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리고 동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 A 씨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 알바직원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건 추가 수당을 포함했다는 어떤 동의를 한 근로계약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급하지 않겠다. 너 연장 근로 하더라도 난 지급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당신의 임금에 얼마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임금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건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냐 가능하냐의 부분인데 외근 업무가 잦다라는 부분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텐데 다만 진술하신 거 보면은 외근한 다음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내근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근로시간 산정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였다는 점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기업들에서는 줄지어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로자들에게는 이 폐지만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교원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연장근로 수당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포괄임금제 폐지한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원래 받던 고정급 300만 원 다 받기를 원할 거고요. 네. 사업주는 그중에 100만 원 연장근로 수당이기 때문에 당신의 고정급은 200만 원이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 이거에 대한 조율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근로자만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새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원래 받던 포괄임금제 그 모든 임금을 그대로 기본급화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어떤 노동부 지침으로 어떠한 방향책을 제시할지 그분이 좀 추후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포괄임금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움직임도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된다면 결국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책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책정에 대한 의무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의무를 두고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도 발생되는 문제가 근로자는 본인이 연장 근로한 거를 공책에 적어놓습니다.
뭐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데 사업주는 우리는 근로시간 모른다. 해당 근로자 근로시간 그 정도 근무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제 노동부에서도 처벌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뭔가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사업주한테 근로시간을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근로시간 측정만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만으로 생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8시간 내내 집중을 해서 근무하는 경우들 많지 않거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일하기 싫으면 인터넷 기사거리 찾아보는데 뭐 대부분의 사무직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8시간 내에서는 근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그 습관적으로 연장근로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방지할 그런 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원쌤이 오늘 말씀해주신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짚어준 내용처럼만 된다면 포괄 임금제랑 관련해서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교원쌤 촌철살인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마 2017년 10월 달에 그 언론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방송 보고 취준생이나 아니면 현재 재직자 본다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폐지가 안 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 2017년 10월 달에 나왔던 내용은 노동부의 지침이긴 했지만 아직 정식 발표된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침대로 보더라도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대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직 포괄임금제 폐지가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요건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의 노력이 항상 필요해 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세미 캐스터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따로 법이 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만 인정하는 사례라는 게 좀 새로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그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뭐 제대로 기입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게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도 또 유동적으로 조금 사무직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절충이 필요한 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교원쌤과 신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